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0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국가정보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보안점검팀이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을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국회 교섭단체,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여야 참관인들까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관위가 이 합동보안점검 내지는 국정원의 보안점검에 대해서 늘 뭐 독립기관 뭐 이런 걸 핑계로 해서 거부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협의를 통해서 합동보안점검을 한 걸로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정말 어마어마한 정도의 선관위의 해킹 무지, 이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보안점검 기간은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였는데 국정원 발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국제 해킹 조직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 뭐 대개 뭐 인터넷을 통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저도 뭐 해킹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수법을 통해서 선관위 시스템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다.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방어막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그냥 일반 인터넷을 통해서도 선관위로 침투가 가능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냐? 거의 전 분야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뭐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전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이미 투표한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조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예 투표인 명부에 없는 유령 유권자, 이걸 또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를 또 그냥 설명만 한 게 아니고요, 시연을 해봤다고 합니다. 선거인 명부가 과연 해킹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투표용지 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유권자가 실제로는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바꿀 수 있다. 이것도 또 현장에서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지금 뭐 내일 투표하는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도 엊그제 사전투표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일 기록했다 그러는데, 그 사전투표용지에 무단 인쇄, 아무렇게나 인쇄가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용지하고 QR코드가 같은 투표지, 이걸 그냥 거의 인쇄가 가능했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냥 투표용지가 막 무더기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인쇄해서 가서 투표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투표한 걸 안 했다고 해놓고, 이렇게 되면 이 혼란, 만약에 그 투표도 문제고 그 부정투표, 일종의 그게 부정투표죠. 그런 게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됐을 경우에 사회 정치적 혼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고 개표 결과를 저장하는 개표 시스템, 이것도 이게 원래 안전한 그 내부망에 설치해서 외부에서 전혀 접속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접속 패스워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보안 관리도 아주 허술해서 해커가 개표 결과값, 그러니까 개표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투표는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국정원 얘기에 의하면 외부 인터넷만을 통한 개표기기, 여기에 충분히 침투가 가능했고, 전국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저장소, 이게 안전한 내부망에서만 운영이 되고 외부에서 침투가 불가능하다고 차단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득표수, 이게 결국 개표 결과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몇 표, 이재명 후보가 몇 표, 이런 건데 그것도 변경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하면 이 해커가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게 조작을 하든 안 하든 실질적으로 방송사 같은 데 곳에서 이런 것들이 몇 차례 방영이 된다든지 하면 그게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어마어마한 정치사회적 혼란이 온다. 뭐 이건 뭐 분명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시연에 대해서 기자들이 아마 그런 질문을 해본 모양입니다. 과거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 공격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도 2020년 총선 선거 부정선거의 의혹이 일부는 그걸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조사에 선관위가 앞장서서 조사를 요청해야 되겠죠. 선관위는 오히려 내부자의 대거 공모가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몇 가지의 투표 결과만 만약에 바뀌었다든가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든가 할 경우의 혼란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북한 해킹팀의 실력 어느 정도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해킹을 아예 가르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IT 기업인 해커스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계의 코딩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연 해킹 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1,700명 정도가 참가를 했다고 하죠. 북한의 김책공대 학생이 800점 만점으로 1등을 하고요. 3위, 4위도 김책공대 학생들이었고 2위는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었다.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이건 최근이죠. 6월 17일, 6월 24일 이때도 해킹 대회를 열었는데 김일성 대학 재학생이 2위, 김책공대 학생들이 5위, 6위, 9위 상위권에 있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고 원래 북한은 국가적으로 해킹 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3,000명이라는 설들도 있고 뭐 그보다 더 많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북한의 해킹 실력이 전 세계적으로도 뭐 있고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뭐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해킹을 통해서 뭐 그 자금을 모은다. 뭐 그래서 뭐 어디로 뭐 1조를 어떻게 했다. 이런 그 보도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북한의 관심이 뭐 워낙 돈에 쪼들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 있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노리고 집중적으로 선관위를 해킹했을 경우에 전 세계적인 실력인데 그걸 우리 선관위에서 우리 국정원이나 인터넷진흥원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해킹을 했는데도 이렇게 엉망인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실력을 가진 북한에 의해서 만약에 선관위가 뚫렸다.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가정하기도 싫은 내용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 그 독립성을 침해받는다. 뭐 이런 거에 지금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관위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관위가 스스로 자기네들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안 되면 국정원이나 뭐 국정원을 못 믿겠다면 보다 믿을 만한 다른 뭐 이런저런 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뢰를 해서라도 이걸 완벽하게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되겠다. 저도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그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뚫릴 수 있는 거면 북한은 얼마든지 뚫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가정이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세계적인 그 해커들에 의해서도 뚫리지 않는 선관위 시스템. 일반 행정 물론 중요하죠. 그거보다 어찌 보면 이 선거 관리 문제에 관한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는 걸 선관위가 자각하길 바란다. 지금까지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과제로 처리를 해야 되고 이건 선관위의 선거 업무의 독립성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다. 이거는 일종의 인터넷 안보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